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는 다행히 반등을 하며 70K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5월 달에 반감기 이후에 코인 시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고 코인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보고요. 워렌 버핏이 코인을 대하는 이 자세와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 맵상으로 69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72K를 뚫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71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숏 포지션들을 모두 강력하게 뚫어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 이 73K와 75K 라인은 고래들이 보는 아주 강력한 매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 고점 근처 이걸 어떻게 뚫고 가는지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뚫고 가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75K 위에는 거의 매도벽이 없기 때문에 위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지션이 올라가면서 계속 구축이 되면서 69K 라인에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고 갈지 여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더북상으로도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70K 위로 올라왔는데 70K 위에 올라온 상태, 이 이후에는 오더북이 위에 많이 없다 얇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갈 때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오더북이나 선물 청산매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숏 스퀴즈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을 몰랐던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날아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고요. 다만 이 반감기에 있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반감기는 수요와 공급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사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갑자기 절반을 못 사고 팔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넓게 보게 되면은 이 반감기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고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안 간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에 대해서 이미 조정이 있긴 한데 이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단기적인 흐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모두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때 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감기가 되면은 처음에 초기에 보시면은 채굴업자들이 채굴하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잘 던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홀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면서 이제 나오는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초기에 채굴업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채굴업자들은 반감기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던지지 않는다, 오르고 나서 던질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수요는 그대로기 때문에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조정이 왔었습니다. 아서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감기에 폭락 가능성,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서이스는 3월 달에도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틀렸었죠. 4월 달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가 시작이 된다.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납세가 시작이 될 때 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4월 달, 5월 달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유출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준의 긴축 정책 때문에 약세로 빠질 수 있다. 이게 매크로적인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4월 중순부터는 약세장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반감기 때 또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뒤에 추가적인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다. 여기서 5월부터는 긴축 강도를 낮추고 자금이 동원되면서 시장이 강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코인의 이슈들, 이제 반감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서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극복하고 다시 재상승을 할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4월 달의 조정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반가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정에서 본인들이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지가 그 이후에 다가올 불장에서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싸이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모두 수익을 낸 것들을 전부 에세나를 통해서 다시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세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왜 에세나가 중요하고 코인 시장의 불장의 하나의 키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MVRV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너무나 멀리 남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만큼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제목에서 5월 달에 아주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비밀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더 이상 아예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럼 또 변수가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5월 달이 되면 운용사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까야 되는데, 5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불장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것만으로도 뭔가 트리거가 돼서 뒤에 아주 큰 폭의 비트코인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2024년도 5월이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고 비트코인을 홀딩한 기업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주 서프라이즈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4월달 조정이 오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5월달에 이 비밀이 까지는 걸 보고 내 패를 던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달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사람들이 많이 놀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오늘도 안녕합니다. 순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 GBTC 때문에 일부 순유출 구간이 있었지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유입 같은 경우는 19일 60일째 순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긴 ETF 역사상 모든 ETF 역사 통틀어가지고 순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60일 연속 순유입만 일어나고 있는 ETF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저는 소름이 돋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 곁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59일 60일 동안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ETF가 ETF의 긴 역사에서 많이 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복판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코인 시장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IBTC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러니까 전통의 ETF들의 가지고 있는 볼륨량, 그다음에 여기에 돈이 얼마나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불과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04년부터 그 전부터 비트코인이 아니라 ETF를 운영하고 있는 ETF보다 더 많은 자금을 유입을 하고 있다. 이 짧은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만 난리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변하는 회사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일본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언처럼 말씀을 드렸죠. 일본, 그다음에 미국, 한국, 어쨌든 과세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성공을 따라하고 싶은 기업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 근데 일본에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아시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기업이, 상장사가 모으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별도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코인 시장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큰 흐름에서 한 가지 코인을 투자하는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어찌됐든 이 시장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실제로 중국에 있는 그 운용사의 공사의 자회사, 홍콩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미국 거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제도권 안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멤버십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데 금보다 비트코인도 자체적으로 그냥 P2P 거래를 할 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75K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든 자기들의 돈들을 그것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다 옮기고 있다. 그렇게 중국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힘, 이 모멘텀,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변수들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하고 계시는 워렌 버핏 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자료긴 해요. 근데 이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둬 들이셨습니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그건 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뭐 스탁 서비스라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브라질 핀테크 기업 뉴홀딩스라는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벌고 계십니다. 시기적으로 2021년도 투자를 하셨고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아직도 부정적인 건 맞으세요. 하지만 돈이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JP모건에 있는 제이미 다이먼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아니라 추가 더 발행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RWA 관련돼서 뭐 아발란체와 JP모건에 있는 오닉스가 같이 연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작업도 하시고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에 크립토 인력을 JP모건에서 3배로 늘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가 싫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은 다르다. 행동은 크립토가 무너지는 방향이 아니라 크립토가 돈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월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고요. 에세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에세나는 불장에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가격적으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요. 스테이킹 기능이 늘어나면서 불과 3일 만에 3일이 아니라 3명의 고래가 200억 넘는 에세나를 바이낸스에서 빼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세나 관련돼서는 더 트래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